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8.7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파워 시리즈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8.7.7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파워 시리즈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이 파워 시리즈의 수렴 반경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R이 0일 때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 수렴하는 구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이 수렴값을 여전히 fx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유니폼리 컨버전스와 미분 가능성은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그 내용은 뒤에서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지만 그 내용을 활용해서 이 정리 8.7을 오늘 증명하도록 할 겁니다. 다행히도 정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요 텀을 각각 미분을 했을 때, 즉 ka, k 곱하기 x 빼기 c의 k 빼기 1승이고요.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 첫 번째 k가 0일 때는 상수니까 그 항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k는 1일 때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역시 새로운 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파워 시리즈 역시 수렴 반경이 R입니다. 근데 똑같은 R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하죠. 요 전체 fx를 이렇게 미분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밖에 미분이 있는데 이 미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AK 곱하기 X 빼기 C의 K 빼기 1승으로 이 같은 범위에 대해서 미분과 이 인피니트 시리즈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니폼 컨버전스와 디퍼런셔빌리티 그렇게 관계를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강조해서 했었는데 다행히도 파워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증명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계속 이런 파워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무한등비 급수이죠. 이것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1 빼기 x분의 1이 된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그 설명했던 이 정리 8.7.7에 따르면 이걸 이제 양쪽을 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앞에 이제 이렇게 x로 미분한다가 붙는데 이 부분이죠. 정리 8.7.7에 따르면 요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요건 이제 미분하면 kx, k 빼기 1승이 되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제 첫 번째 항은 상수기 때문에 그건 없어져서 k는 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새로운 파워 시리즈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 이걸 k로 바꾸는 것이 조금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k 자리에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이건 이제 k는 0부터로 다시 바뀌고요. k 더하기 1에 x의 k승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수렴 반경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수렴 반경이 1이라서 여기 역시 수렴 반경이 1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리 8.7.7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니폼리 컨버전스와 디퍼런시에이션 미분 가능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리 8.5.1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이 이 식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요 식이 나오는 데까지 이 조건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FK가 아니고요. FK를 한번 미분한 이 시리즈가 이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버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파셜섬 SN이 최소한 한 점에서만 수렴하면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굉장히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할 것인데 한 점에서만 수렴함을 보이고 fk'의 인피니트 시리즈가 유니폼리 컨버지함을 보이면 이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부수적으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그마 fk가 유니폼리 컨버지한다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 사실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7.7 증명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의 수렴 반경이 R일 때 이렇게 생긴 시리즈 역시 수렴 반경이 R이다. 네, 이걸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을 가지고 우리가 루트 테스트를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AK 곱하기 X 빼기 C의 K 빼기 1승 이걸 가지고 우리가 루트 테스트를 적용해 보는데요. 이걸 이제 K분의 1승을 해서 리미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K분의 1을 이쪽에다 해주고 그 다음에 AK에도 해주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K의 K분의 1승이 되고요. 두 번째 걸 먼저 쓰면 X 빼기 C의 K 빼기 1 나누기 K승이 되고요. 네, 두 번째 것이 마지막에 절대값 AK의 K분의 1승이 됩니다. 아마 이 항은 매우 중요한 것 같죠? 이때 이제 K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지금 K의 K분의 1승 같은 경우는 이게 1로 수렴하거든요. 그리고 요 값도 지금 지수 부분이 1로 수렴하니까 이 앞부분은 X 빼기 C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리밋 수배 AK의 K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수렴하려면 이 계산한 값이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요 값이 1보다 작을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이 1보다 작으려면 사실은 이 값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Radius of Convergence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R일 때 우리가 똑같이 R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요 미분과 인피니트 시리즈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인데요. 이건 앞서 설명했던 정리 8.5.1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미분한 것이 유니폼리 컨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미분한 항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인피니트 시리즈가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처럼 이 전체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버지인지는 몰라요. 이게 수렴 반경 R이기 때문에 R보다 작은 임의의 양수 로에 대해서 C 빼기 로와 C 더하기 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유니폼리 컨버지한다. 네, 이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이 구간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셜 썸이 어떤 점에서 수렴해야 되는데 요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파셜 썸이 지금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어떤 점을 대입했을 때 이게 항상 수렴해야 되는데 그 점은 명확하게 하나가 존재하죠. 바로 X는 C,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리 8.5.1을 설명할 때 한 점에서만 수렴한다. 이 조건으로 이렇게 약화시킨 이유가 나중에 파워 시리즈를 염두해 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파워 시리즈에서는 최소한 이 센터에서는 항상 수렴하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정리 8.5.1에 의해서 이 F'X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미분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전체 구간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R보다 작은 임의의 양수 로에 대해서 C 빼기 로 그리고 C 더하기 로 이 구간에서는 이 아이덴티티, 이 항등식이 성립한다. 일단 여기까지 증명을 했고요. 그런데 위에서 공부한 이 로가 사실은 R보다 작은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은 어디에서 성립하느냐면 이 전체 구간에서도 성립해요. 이건 우리가 그때 어떤 예제를 공부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수렴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의의 x를 잡아서 이 항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임의의 로에 대해서 이 항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가 이렇게 되면 x와 c 더하기 r 사이에 임의의 c 더하기 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는 이 항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니까 이미 x에 대해서도 이 항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로가 r보다 작은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증명했던 정리 8.7은 이 파워 시리즈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한번 미분한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새로운 파워 시리즈니까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수렴 반경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 바로 코롤러리 8.7.8입니다. 이렇게 생긴 파워 시리즈의 수렴 반경을 R이라고 하고 수렴하는 값을 fx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일반화시켜서 이 사실은 함수 f는 이 같은 구간에서 모든 차수의 디리버티브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를 n번 미분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x 빼기 c에다가 우리가 이제 텀 바이 텀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 n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가 차수가 k 빼기 n이 될 것 같고요. ak는 뭐 그대로 있고요. 요게 이제 하나씩 내려와서 앞에는 k 빼기 1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k 빼기 n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좋은데 여기가 k 빼기 n이니까 이걸 우리가 k로 바꿔보면 조금 더 보기 좋은데요. k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k 더하기 n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n번 미분한 거니까 맨 앞에는 k는 n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실 k 더하기 n으로 대입하면 k는 0부터로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가 k 대신에 이렇게 되고 이거 대신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이거 대신에 여기까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k 더하기 n이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c를 대입하면 나오는 식이 아주 중요해요. 왼쪽은 그냥 f를 n번 미분해서 c를 대입한 값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k가 n일 때니까 n 빼기 1, n 빼기 2 해서 끝에 이제 n까지 가니까 처음이 n 팩토리얼에 a의 n 이렇게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가 뭐가 붙는데 여기가 항이 이제 x 빼기 c가 되고 그 다음에도 뭔가 항이 붙는데 x 빼기 c 제곱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변에 x 대신에 c를 대입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요 상수만 남기 때문에
f를 n번 미분해서 c를 대입한 값은 오른쪽에는 n 팩토리얼의 an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는데 n 팩토리얼을 이쪽으로 넘기면 an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적분학 시간에도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만약 어떤 함수 f가 파워 시리즈 표현법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즉 이 말은 원래 이제 이 파워 시리즈가 먼저 계산되고 f로 계산되는 건데, 반대로 어떤 함수 fx를 이렇게 파워 시리즈 형태로 적당한 수렴 반경 안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즉 표현할 수 있으면 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요 ak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n 대신에 k를 대입한 값, 즉 f를 k로 미분하고 c를 대입한 값을 k 팩토리얼로 나눈 이 값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 있으면 이 표현법은 유일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롤러리를 증명해 볼 건데요. 모든 차수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래 f의 수렴 반경이 r일 때 한번 미분해도 수렴 반경이 r이 되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도 이 수렴 반경 r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요. 한 번 미분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텀 바이 텀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빼기 c의 크기가 r보다 작은 x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 역시 x 빼기 c의 크기가 r보다 작다. 이 같은 범위에서 이게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새로운 파워 시리즈로 이해를 하려면 여기 k 자리 대신에 k 더하기 2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를 x 빼기 c의 k승으로 바꿔줄 수 있고 앞에 계수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파워 시리즈니까 한 번 더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물론 이제 같은 범위 x 빼기 c의 크기가 r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두 번 미분한 식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미분해도 좋은데 이걸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요 k가 넘어오니까 k 더하기 1에 k 이렇게 되고요. ak 더하기 1에 x 빼기 c의 k 빼기 1승이 되고, 이걸 이제 다시 k로 이렇게 바꿔보면 k 대신에 k 더하기 1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k 더하기 2에 k 더하기 1, ak 더하기 2에 x 빼기 c의 k승 이렇게 바뀌고, 뭐 이걸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근거는 이 수렴 반경이 작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같은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무한히 많이 미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무한히 많이 미분 가능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f라는 함수가 어떤 오픈 인터벌에서 infinitely differentiable,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미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이죠. 이 f를 n번 미분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이 미분한다는 건 이제 실제로 무한번 미분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만큼 미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nfinitely differentiable 펑션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보통 c infinite 여기에 이제 구간 i 이렇게 이제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파워 시리즈로 표현이 되고 이 파워 시리즈의 수렴 반경이 적당한 양수 r이 존재하면요. 코롤러리 8.7.8에 의해서 f를 계속 미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단어로 보자면 infinitely differentiable 하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한히 많이 미분할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k승을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이 범위에서 수렴하고 수렴값은 1 빼기 x분의 1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쪽에 x로 미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먼저 미분해보면 1 빼기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거 이제 미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kxk의 빼기 1승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서 했던 것처럼 k 자리에다가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형태가 약간 바뀌는데 k 더하기 1의 x k승 그리고 이제 k는 0부터 무한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범위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미분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미분하면 1 빼기 x 세제곱분의 2가 되고요. 네, 이걸 이제 또 미분을 해보면 이 텀 바이 텀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 이걸 미분하면 k 곱하기 k 빼기 1이 되고 여기가 x의 k 빼기 2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또 가기 위해서는 k 자리에다가 이렇게 k 더하기 2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다시 이게 x의 k승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물론 이제 앞에 계수는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계속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식에서 사실은 몇 번 미분하는 거냐면 n-1번 미분한 식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계수는 계속 그 1 다음에 2, 3, 4 이 숫자가 나오니까 n 빼기 1 팩토리얼 요 상수가 되고요.
밑에는 이제 1 빼기 x의 n승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니까요. 이 앞에 식은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이 무한등 미급수는 양쪽에 텀 바이 텀, 즉 항별 미분을 이 수렴하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파워 시리즈의 유니크니스,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테일러 시리즈를 공부할 건데 아주 중요하게 쓰일 개념이 되겠습니다. 코롤러리 8.7.11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의 따름 정리이냐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따름 정리의 또 따름 정리예요. 아까 뭐 했느냐면 이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 되면 앞에 개수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내용을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코롤러리 8.7.11 내용은요. 두 개의 파워 시리즈가 있는데요. 두 개 모두 다 센터는 C로서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다른 파워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같은 수렴 구간에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두 개의 파워 시리즈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모든 K에 대해서 이 개수들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에서 수렴하는 파워 시리즈는 이 개수가 한 종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증명은 아까 걸 이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이 앞에 거를 우리가 fx라고 하고요. 이 뒤의 거를 우리가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fx와 gx가 이 수렴 범위에서 똑같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수렴하는 파워 시리즈는 이 AK하고 BK를 F나 G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AN이라는 것은 F를 N번 미분해서 이렇게 C를 대입한 다음에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것은 G를 N번 미분해서 C를 대입한 다음에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조금 전에 F와 G가 이렇게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두 식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N과 BN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당연하죠. 모든 그 K에 대해서 AK와 BK가 같으면 이 두 개가 같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렴하는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수렴하는 범위 안에서 파워 시리즈의 표현법은 유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파워 시리즈의 일반적인 성질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을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